다음은 최성환 박사님 모시고 우리 주요한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최성환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애국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의사들이 하도 투쟁을 하지 않아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얼마 남지 않은 아스팔트의 의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국본 행사에서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국기에 대한 행사에서 새로운 버전, 즉 가짜 버전을 쓰지 않고 오리지널 버전 쓰고 있는 거 여러분 인식하셨어요? 몸과 마음을 바쳐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새로운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가 빠져 있어요. 우리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아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나와서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들만 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상식적인 대한민국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구구파로 밀려나가는데 참 그건 참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저는 말이죠, 자유, 평화, 통일 안 믿습니다. 북한하고의 자유, 통일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을 완전히 공격해서 초토화시켜낸 북진 통일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많이 맞아서 북한을 우리가 흡수해서 식민지로 통일시켜낸 흡수 통일이 가장 정당한 통일입니다. 근데 무슨 북한하고 대등한 통일을 하겠다고 나섭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용 삼성회장한테 네 재산이랑 내 재산이랑 둘이 합쳐가지고 똑같이 반으로 나누자 하고 제안하면 이재용 회장님 받아주실 겁니까? 이재용 회장 또라이가 아닌 이상 안 받아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은 그러한 통일을 갖다가 평화 자유 통일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날 8월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막 벌벌벌 떨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연설을 했지만은 바로 뭐냐? 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 광화문 앞에 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도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마주보고 안 서있고 나란히 저쪽을 보고 있는데 이수진 장군도 계시고 세종대왕님은 힘이 쓰셔가지고 코로나에 걸렸나봐요. 앉아 계시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 두 분 다 조선 사람 아닙니까? 아니 대한민국 서울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이지 조선 한양입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거리에는 건국의 기념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고 갑자기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노무현은 이 세상 20세기 최대의 묘지에 피라밋보다 큰 묘역에 묻혀있고 김대중 동상과 김대중 기념관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져 있는데 왜 대한민국을 일으킨 우리 보수 세력의 강한 지도자들의 공상과 기념비는 여기 없는 것입니까? 왜 세월호라는 이상한 배가 무슨 유물처럼 전시되고 있고 왜 전하남은 저 시골에 처박혀서 아직도 서울로 오지 못하고 있냐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건국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조선시대 건물뿐이 아닙니까? 1945년 8월 15일은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보다. 프랑스 놈들 미안해요. 프랑스 관광객들 오셨어요? 프랑스 놈들은 똑똑해요. 프랑스인들은 승전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프랑스가 파리를 해방시켰습니까? 2차대전 때? 아니면 미군하고 영국군이 해방시켰습니까? 미군하고 영국군이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승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부터 강조합니다. 해방이라는 말 쓰지 마라. 광복절이라는 말 쓰지 마라. 뭐 그때는 빛이 안 비쳤냐? 전승 기념일이라고 우리나라도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파리로 해방을 외칠수록 일본의 극우파들은 그 그리움에 잠겨요. 8월 15일만 되면 야 우리가 이 조선 새끼들을 갖다가 노예로 36년 동안 부려먹었었는데 그 시절이 좋았지 하면서 향수에 빠지는 날이 8월 15일이에요. 근데 문제가 어디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북한의 평양은 해방된 게 맞아요. 이게 기독교에서 나온 말인데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의 땅이 되는 걸 해방이라 그래요. 그러면 빨갱이 공산주의자들은 뭐를 해방이라고 부르죠? 왜 인민해방군이라 그러죠? 적화가 됐을 때, 빨갱이가 됐을 때를 해방된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서울이 해방된 것, 빨갱이 적화가 돼야 해방이 된 거예요. 아직 공산주의자들이 서울을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해방절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문제라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해방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그때 들었죠. 잠깐 제가 노도한 노기 이제 앞으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2018년 12월 21일 날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추정입니다. 추정. 북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김정은 잠수작전에 참여했던 요원들이 잠수작전에 실패한 이후에 북한에서 도저히 남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탈출을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왔다가는 그대로 송환 나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곧바로 일본으로 향합니다. 일본에 다 도착했습니다. 다 도착한 걸 북한군이 쫓아와서 잡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무슨 희한한 일이 벌어졌느냐? 대한민국에 5촌급급 순시선이 있어요. 해안경비정이 일본한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개토하면 당시로서는 최첨단 최강의 대한민국 구축함 이지삼이 일본과의 이 국도 분쟁이 있는 분쟁 해역에 들어가서 강제로 세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지금 없어요. 그 세 사람을 납치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세 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한국 군대 군함이 일본 해역까지 들어가서 일본 해상 초계기한테 미사일을 쏘는 레이저까지 발사하면서까지 일본과의 전쟁을 자초했느냐? 누구의 명령으로 그런 짓을 했느냐? 이건 역적죄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문재인이가 분명히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절대로 다시는 새로운 원전도 짓지 않고 원전을 업그레이드 하지도 않겠다고
분명히 발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건 뭐냐?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보면 우리나라의 국경, 대한민국의 국경에 대한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국경 조항이 나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고 무진장 빨갱이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냐? 북한 땅까지 전부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문재인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짓지 않겠다고. 근데 어떻게 2020년 해양 안전부 자료에서 그것도 파기해가지고 옵션 자료를 포렌식으로 복원해낸 자료에서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2개를 짓겠다는 문서가 나옵니까? 이거는요, 일반 평민이 반역행위라는 거는 그냥 반영이지만 5천만 국민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반역을 했을 때는 바로 사형감입니다. 그 자체로 바로 사형감. 노한 도욱이 일본 해상에서 광개토한 작전으로 인해 북한으로 되돌려보낸 그 시신 한구와 요 2명에 대한 진실을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밝혀줘야 되겠고요. 요번에 지금 얘기 나오지만 북한에 대한 역적행위로 문재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잡아와야 되겠습니다. 제가 특히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 여기에 나와 있겠죠. 뭐냐? 제가 의학 박사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16일인가요? 8월 16일 날 1박 2일의 일정으로 대한민국을 다녀갔습니다. 누가 초청했죠? 민주당. 초청한 거 대단하게 자랑하더라고요. 김진표 씨가 국회의장인가요? 국민의힘이죠? 에? 아니죠? 민주당이에요. 한국 국회의장은 지금 민주당이에요. 시켰어요. 민주당 시켜줬어. 근데 얼마 전에 대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국회의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네 대한민국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핑계로 안 나갔죠. 그거 휴가를 핑계로 안 나간 건 잘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가야 되느냐? 그 미국 사절단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가서 공항에 나가서 맞이하는 의전이 대대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기 싫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2017년도에 사실 전 세계를 휩쓸라고 했던 거는 코로나가 아니고 바로 이 인플루엔자예요. 독감이에요. 독감. 새로운 독감인데 지금 중국 우한에서 4월달부터 또 새로운 인도 독감을 연구 중에 있어요. 요번에 또다시 팬데믹이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는데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을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지금 빌 게이츠가 왔다 갔죠. 윤석열 대통령, 제가 저번 때 말씀드렸습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일을 그따위로 하면 제가 같이 못하죠. 일을 그따위로 하면 같이 못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방역이 왜 비과학적이냐? 지금 원숭이 두창은 에이스, 즉 동성연애자나 성을 특이하게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된다고 분명히 밝혀져 있고, WHO에서 그 사람들을 공부해서 다 예방주사를 맞추고 백신도 맞추고 치료제를 먹도록 권유하고 있어요. 그런 한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원숭이 두창이 위험하다고 WHO에서 경고를 하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가 벌어집니다. 왜 그거 하나 못 막아요? 그렇게 머리가 나빠? 코로나 때문에 8.15 집회를 막았으면 원숭이 축제 때문에 퀴어 축제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필요한 사회.
지금 앞으로 말이죠. 빌 게이츠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실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도 여기에 보고, 나경원 의원이, 포럼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 그 세계 경제 포럼, WEF라고, 보통 이제 다보스라는 스위스랜드 도시에서 1971년에 시작됐다고 해서 지금 다보스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것을 약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런 식으로 됐어요. 왜냐면 그 다보스 포럼이 오히려 그 WHO나 미국 질병청보다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 나경원 의원이 초대를 받아서 갔다 왔는데, 그때 빌 게이츠랑 마주쳤다는 거야. 그래서 빌 게이츠 보고 한국에 좀 오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빌 게이츠가 고민을 했는데, 김지표 의원이 지금 저 민주당 빨갱이들이 흔쾌히 허락을 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당장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가? 세월호 때문에 됐는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 이 빨갱이 부사파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되었기 때문에 없애라고 중공의 명령을 받고 추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세월호 때문이 아니에요. 근현대사를 바로잡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꺾고, 너희 대통령을 바꿔라! 중국에서 다 지원해주겠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중국 공산당은 빕스가 아니란 말이야. 중국 공산당은 빕스에 저항하는 세력이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잘못하고요. 사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우리나라 살았죠. 한미동맹이 돼 있잖아. 그러면 이제 한국이 미국을 도와줘서 미국을 살려야 될 때가 됐어요. 진짜 그 정도는 컸어요. 대한민국 지식인들, 대한민국 애국자들이, 미국과 진정한 동맹을 원하는 애국자들이 미국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딥스 세력이라든지 우리가 어두운 그 그림자 정부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대한민국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빌 게이츠가 온 이유는요, 대한민국처럼 아주 이렇게 좋은 실험 장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 잘 듣는 흰지 모르모터 돼지 새끼들이 5천만이나 바글바글하는 곳에 4차까지 접종을 맞은 인간 모르모터 마루따들이 있는 나라가, 그 중에서도 선진국인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 대한민국의 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너무 기뻐서 우리나라한테 이 선물 저 선물을 마구 안겨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많이 받지만 여러분들은 4차, 5차, 6차, 7차 하시다가 곧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게 됩니다. 많이 가시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 250만 남을 때까지 계속 접종 맞으시고요. 접종 맞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만은,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이에요. 뭐냐? 빌 게이츠도 왔다 갔고, 뭐 다보스건 뭐건 다 좋다 이거야. 같이 개발하는 거 좋다 이거야.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의 정신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핵을 개발하고 자주국방 소총에서부터 전차까지 우리나라의 지금 발전의 자주국방의 기틀을 모두 마련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도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문재인이가 자주국방 쪽에서는 윤석열보다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 윤석열은 국방에 대해서 모르더라고. 근데 자체 몰라. 문재인도 국방에 대해서 꽝인데 이놈은 옛날부터 돼 있는 계획을 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초대 공산당 총재의 진지 이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진지 이론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은 앞으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 이론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6.25 남침은 기습작전이고
지금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빨갱이들의 세력은 진지 이론을 통해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적화시켜온 놈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는데 1, 2년이 걸리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들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10년 이상이 걸리려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존재를 진짜 우파로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각종의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 정신과 국가 정신을 주입시켜야 한다는 제 얘기입니다. 바로 제가 오늘 윤석열 정권에 다시 한번 호소하는데 우리 애국 유튜버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구글 코리아를 전면 압수수색하고 대한민국에서 쫓아내라. 두 번째, 한국 단독 기술로 모든 백신과 병균, 기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기구를 창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우리가 외세의 실험동물로 사용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체 기술로, 자체 모든 연구로, 또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금 질병관리청만 갖고 뭐라고 하는데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 백신 문제는요, 환경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모든 분야가 해당되는 겁니다. 북한의 진짜 핵실험이 왜 위험하냐고요? 이거 얘기만 하고 끝나야 돼. 북한의 진짜 핵실험이 왜 위험해요? 왜 위험해요? 전쟁, 수제 핵전쟁. 오염 때문에 위험하죠, 이 사람들아. 아니, 북한의 종화장초가 제대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제대로 시설해놓고 핵실험할 것 같아? 아니요. 북한에서 진짜 핵실험하면 붕대리 거기 다 깨지고 무너지면서 북구수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진강 북한강에는 이미 방사능 물질이 왕창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농시장 물을 다 잡수고 계시면서 누가 그 조사하긴 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북한은 끝이에요. 남북 통일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유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노총은 2022년 7월 2일 전국 노동자 대회 이후 8월 13일 8.15 전국 노동자 대회와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 통일대회에서 한미 전쟁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한미 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미동맹 해체란 등 자유대한민국 생존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해체시키기 위한 공세적인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자유민주주의냐 공산 독재냐 체제를 놓고 마지막 전쟁 중이며 적들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물밑에서 합법을 가장한 적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북한 70년 대남 적화 공작의 결과물이며 대한민국 국민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되고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또한 4.15 부정선거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실종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두 기둥인 법치와 선거 모두 무너져 대한민국은 혼란과 비정상 상황에 있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비정상 투표지 및 많은 영상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인천 연수울 4.15 총선 무효 소송 기각 판결은 확고부동하게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국힘당, 민주당, 사법부, 검찰, 언론 등이 모두 적들에게 장악되어 국가의 자정 기능이 거의 없어지고 무력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단합과 단결을 막기 위하여 국가 반란 탄핵 세력과 함께하는 위장 목사의 끊임없는 선전선동 국민 기만과 태극기 분열이며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5구 대선, 6.13 지방선거, 4.3 보궐선거, 4.15 총선에서 당했으면서도 국가 반란 탄핵 세력 국진당을 대체하는 대안 세력을 만들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국진당을 추종하는 위장보 수단체 및 기회주의 인사들이며 또 하나는 문재인 불법 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의지나 신념, 행동을 보여주지 않은 국진당을 추종하고 따르며 적들이 운영하는 선전선동 TV에 쇠뇌되어 스스로 자유를 쟁취할 의지나 행동을 하지 않고 누가 하겠지 타에 의해서 움직이고 공짜를 좋아하는 조선 500년 노비 근성의 DNA이며 또 하나는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의 반역 행위를 세탁해주는 위장보수 유튜버 등입니다.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주구 국가 반란 탄핵 세력은 연방제 목적 5.18 광주 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헌절에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널리 축하하고 법치를 누구보다도 주장하여야 할 국회의장 김진표는 국민투표 없이 국회가 개헌하자는 헌법을 무시하는 막말을 하였습니다. 청와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과 세계 10대 경제대국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성스러운 곳이며 북한산에 전기가 흐르는 북악산 기슭에 위치하는 청와대는 천하의 명당이며 요새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공원안은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을 말살하고 자유 대한민국 부정, 자유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하며 대통령제 부정과 망국 내각제를 위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동성애 조장, 차별금지법 및 주민자치법 등 악법 양산 국회, 국정원 대공기능 무력화, 군안사 민간인 직제, 20, 26, 30 기계화사단과 강력한 2사단, 27사단 등 국군 해체, GP 철수 및 폭파, 대전차 방호벽 철거, 5.18 헌법 등재, 5.18 유공자 양산, 5.18 유공자 국가시험 10% 가산점, 망국 내각제 개헌 추진, 조작 의혹 여론조사, 부정 개헌성이 높은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정치방역, 검증되지 않는 흰고무신 접종, 흰고무신 접종 후 감염자 폭증, 흰고무신 접종 후 사망자 폭증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반란 탄핵 세력의 목표인 중국 공산당 북한 속국 연방제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해방 전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대한민국 건국과 국가 안정화,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과 한강의 기적 등 최근 상황까지의 현대사에 대한 이론 무장을 하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갈 강력한 우익 정당의 출현이 절실합니다. 자유는 피해를 통해서만 지켜진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혁명 정신으로 무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고 단결하여 대한민국의 현실을 홍보하고 탄핵무효 헌정복원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길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